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겨우 돌 지난 첫째를 키우면서 예상치 못한 둘째를 임신 중인 30대 엄마입니다. 남편은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육아휴직 같은 건 당연히 없었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육아 참여도는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외벌이로 악착같이 일해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만큼은 인정합니다. 그 부분만큼은 정말 고맙게 생각했어요. 과거형으로 말하는 이유는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이제부터 내가 좀 더 도와줄게. 그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사람도 드디어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래서 주말이 되면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기 기저귀도 갈아주고 밥도 먹여주고 외출 전엔 옷도 갈아입혀줬어요. 처음 몇 주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마워 여보. 덕분에 좀 쉬었어.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기저귀를 갈고 오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는 편하겠다. 내가 이렇게 밥도 먹이고 해서 잠 더 잤지? 처음엔 웃어 넘겼어요. 자, 봐봐. 내가 얘 옷 갈아입혔어. 편하지? 두 번째도 웃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주말 남편이 똥기저귀를 갈고 와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말 서비스 어때? 고맙지?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서비스라고요? 내 조카 봐주는 거예요? 이 아이, 당신 자식이잖아요. 그날 이후로 남편의 모든 행동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밥 먹이다가 아기가 밥풀을 여기저기 던지면 남편이 바닥을 한번 쓱 닦아줍니다. 저는 당연히 고마워 하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남편이 저를 쳐다봅니다. 마치 센스 넘치는 남편상을 받아야 할 것처럼, 엄청난 육아를 해낸 영웅이 된 것처럼 그 눈빛이 고마움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속에서 짜증이 끌어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남편이 아침에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이는 동안 점심은 제가 먹이고 저녁도 제가 먹이고 목욕도 제가 시키고 양치도 제가 하고 재우는 것도 제가 하거든요. 그럼 저도 매번 물어봐야 하나요? 여보, 나 오늘 하루 육아 서비스 어때? 고맙지? 결국 참다 한번 폭발했습니다. 왜 그렇게 고마워하길 바라는 거야? 아빠로서 당연히 하는 일인데 왜 매번 생색을 내?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나는 평일에 해 뜨자마자 나가서 개고생한다. 주말엔 쉬어야 하는데 낮잠도 반납하고 애 본 거다. 그 정도면 고맙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는 자기한테 사과하랍니다. 제가 고마워하지 않은 게 잘못이래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허무함이었어요. 아, 이 사람은 진짜로 모르는구나. 싸우고 나서 며칠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가? 그래서 저는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네, 실험입니다. 다음 주말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좀 예민했던 것 같아. 고마워 정말. 이번 주말엔 내가 당신 입장을 이해해 볼게. 남편은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그래, 우리 서로 이해하자. 그날부터 저는 남편이 하는 모든 육아 행동을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 메모장에 시간까지 적었어요. 토요일 오전 9시 기저귀 교체 1회, 오전 10시 아기 밥 먹이기 20분 소요, 오전 11시 거실 바닥 물티슈로 닦기. 그리고 저도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을 똑같이 기록했습니다. 새벽 5시 수유, 새벽 4시 기저귀 교체, 오전 7시 기상 후 아침 준비, 오전 10시 아기 세수 및 옷 갈아입히기, 9시부터 힙입시까지 남편이 육아하는 동안 밀린 빨래 돌리고 설거지하고 점심 준비. 일주일 동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말 남편이 또 똥기저귀를 갈고 와서 오늘 서비스 어땠어? 라고 물었을 때 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여보, 나 이거 한번 봐줄래?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제 핸드폰을 봤습니다. 거기엔 일주일 동안의 육아 시간이 적혀 있었어요. 남편의 총 육아 시간, 주말 이틀 합쳐서 약 6시간, 제 총 육아 시간 일주일 동안 약 101시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이 서비스라고 부르는 것들의 기록이야. 그리고 내가 당연하게 하는 것들의 기록. 남편은 말없이 계속 화면을 스크롤했어요. 새벽 수유 기록, 밤에 깨서 토닥이는 시간, 이유식 만드는 시간, 병원 예약하고 데려가는 시간, 옷 빨래하고 개는 시간,
장난감 소독하는 시간, 끝없이 이어지는 목록을 보면서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육아 안 하는 게 화난 게 아니야. 육아를 특별한 일로 생각하는 게 화가 난 거야. 마치 내가 요청해서 해주는 호의인 것처럼. 아니야, 이건 당신. 아이고, 당신 책임이야.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주말에 이 시간 육아하면서 나 쉬는 날 반납했다고 말하는데 나는 365일 24시간 대기 중이야. 근데 나는 한 번도 서비스 어떠냐고 물어본 적 없어. 그때였어요. 남편이 핸드폰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을 했어요. 미안해. 근데 나도 사실 힘들어.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본인이 힘들다고요? 근데 남편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나도 솔직히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나는 우리 아빠한테 육아 받아본 적이 없어. 우리 아버지는 돈만 벌어오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나도 돈 열심히 벌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당신은 그것만으론 안 된다는 거잖아.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말에라도 뭔가 해보려고 했던 거야. 근데 솔직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기저귀 갈 때마다 긴장되고 밥 먹일 때마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불안하고 그래서 당신한테 확인받고 싶었던 것 같아.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당신처럼 자연스럽게 못해. 당신은 다 알잖아. 애가 우는 이유도, 언제 배고픈지도, 언제 졸린지도. 근데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 그래서 더 무서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서비스라고 말한 건 생색을 내려던 게 아니라 자신이 낯선 일을 해내고 있다는 걸 스스로에게 확인하려던 거였어요.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느끼는 불안함을 고맙지? 라는 말로 덮으려 했던 거죠. 마치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끝낸 신입사원이 잘했죠?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그럼 그렇게 말하지. 왜 서비스라는 표현을 써?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편했어. 농담처럼 말하면 당신이 부담 안 느낄 것 같았고 나도 덜 진지해 보일 것 같았어. 솔직히 말하면 창피했어. 내 나이에 기저귀 하나 갈고 잘했죠? 라고 물어보는 게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남편도 두려웠던 거예요. 자신이 아빠로서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그래서 농담으로 포장했던 거죠. 여보, 나한테 물어봐도 돼? 잘하고 있는지. 근데 서비스라는 말 대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라고 물어봐. 나도 처음엔 다 몰랐어. 출산하고 한 달 동안 아기 목욕시킬 때마다 떨렸어. 목욕탕물 온도, 비누칠 순서, 귀에 물 들어가면 어쩌지? 매일 불안했어. 근데 당신은 그 시간에 없었잖아. 그래서 나만 익숙한 거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배울 수 있게 가르쳐줘. 나는 정말 모르겠어. 그리고 미안해. 서비스라는 말 정말 잘못 생각했어. 이게 내 책임인 거 맞아. 근데 나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근데 한 가지만 약속해줘. 앞으로는 육아를 도와주는 것처럼 말하지 마. 당신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야. 우리 둘 다 부모야. 그리고 나도 약속할게. 당신이 서툴러도 화내지 않을게. 근데 대신 진짜로 배우려고 노력해줘. 유튜브 보든 나한테 물어보든. 그리고 한 가지 더.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뭔데? 평일에 당신이 돈 버는 동안 나는 집에서 애 보면서 쉬는 게 아니야. 나도 일하는 거야. 급여 명세서가 없을 뿐이지. 그러니까 주말에 쉬어야 하는데 애 봤다는 말도 이제 하지 마. 나는 주말도 없어. 알겠지?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정말 미안해. 그날 이후로 남편이 변했습니다. 완벽하게? 아니요. 여전히 서툴고 여전히 물어봐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 기저귀 이 정도로 조이면 돼? 얘가 지금 왜 우는 것 같아? 근데 이젠 고맙지? 라고 묻지 않아요. 대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답해줘요. 잘하고 있어. 사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남편을 욕하려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깨달은 걸 나누고 싶었어요. 어쩌면 세상의 많은 아빠들이 육아를 서비스라고 말하는 건 정말로 그게 본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서툴다는 걸 인정하기 두려워서일 수도 있어요. 농담으로 포장하면 덜 진지해 보이고 덜 부담스럽고 실수해도 덜 창피하니까요. 근데 우리 엄마들도 처음엔 다 서툴렀어요. 출산하고 처음 아기 안았을 때
목을 어떻게 받쳐야 할지 몰라서 간호사한테 물어봤잖아요. 처음 이유식 만들 때 유튜브 보면서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서비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게 당연한 우리 책임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아빠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서툰 건 괜찮아요. 모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걸 도와주는 것처럼 포장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서투면 배우면 돼요. 우리 엄마들도 그렇게 배웠어요. 육아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근데 그 책임이 무겁다면 같이 나눠지면 돼요. 그게 부부잖아요. 그리고 엄마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빠들이 서툴 때 한 번쯤은 기다려주세요. 물론 10년을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배울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고맙지? 라는 말 뒤에 숨은 불안함을 한 번쯤 들어줘 보세요. 어쩌면 그 사람도 두려운 거예요. 아빠로서 부족하다는 게. 지금 제 남편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아요. 이유식 먹일 때 반은 바닥에 떨어뜨리고, 목욕시킬 때 물바닥 만들고, 재울 때 본인이 먼저 자요. 근데 이젠 그 모든 게 서비스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남편도 똑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혹시 두려워? 어쩌면 그 뒤에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걸 듣고 나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이해한다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변해야 해요. 근데 적어도 왜 그런지는 알 수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 남편이 변한 건 제가 기록을 보여줘서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남편이 끝까지 나는 돈 벌고 있잖아 라고만 했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도 싸우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나도 무섭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대화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아빠가 있다면 용기 내서 말해보세요. 나 사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럼 아내가 가르쳐 줄 거예요. 우리도 처음엔 몰랐으니까요. 함께 배워가요. 엄마도 아빠도 모두 처음이니까요.